이주 여성들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 차별이 아닌 차이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다수 의견 시간입니다. 오늘 패널로는 중국 이주 여성인 주춘매 씨 그리고 베트남 이주 여성인 김지연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남의 집을 방문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인데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요즘은 남의 집에 가는 일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긴 합니다. 이게 꼭 한국만 해당되는 걸까요? 다른 나라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결혼 이주 여성들과 함께 손님 맞이 문화에 대한 문화의 차이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앞서 말했듯이 한국에서는 너무 더운 날씨에는 이렇게 집에 찾아가는 게 실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손님이 집에 오면 음식도 대접해야 되고 또 옷도 갖춰 입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데 다른 나라도 이런 암묵적인 금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중국에서도 한국과 비슷하게 더운 날씨에는 다른 사람 집에 가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중년층 이상인 분들은 네. 대부분 밖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젊은 20, 30대 분들은 네. 대부분 냉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배달 문화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고 베트남은 어떤가요? 베트남에서는 식사 시간에 남의 집에 가지 않는 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초대받는 경우가 아니면 남의 집에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집에 처음 왔을 때 동네 할머님들이 식사 시간대 저희 집에 놀러 오는 거 보고 네. 좀 어색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도 자연스럽게 식사하자고 권하고 아무렇지 않게 같이 식사하더라고요. 그게 한국 시골 인심가 싶기도 하고 네. 문화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집에 놀러 와서 식사하고 가, 밥 먹고 가 하는 모습이 낯설었나 봐요. 네. 이런 점에서 일단 문화 차이를 느꼈고 또 그 한국의 손님 맞이 문화에 있어서 다른 점을 느꼈던 부분이 있나요? 그 아이들한테 용돈 주는 문화 아직 적응 안 됩니다. 베트남에서는 아이들한테 과자나 먹는 거는 사줄 수 있지만 네. 용돈은 주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어린이날, 생일날, 입학식 때 용돈은 줄 수 있지만 한국처럼 아무 때나 아이들한테 용돈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놀러 온 손님들이 자꾸 아이들한테 용돈 주니까 왠지 미안하더라고요. 돈을 주는 사람에게 미안한 감정이 든다고요? 네. 네. 주춘매 씨는 적응하기 어려웠던 한국의 손님 맞이 문화가 있나요? 손님 맞이할 때 반찬이나 식사 이런 것도 준비도 하지만 되게 다양한 다과를 준비하는 데서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치우는데도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차 문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끓이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을 초대했을 때는 차를 대접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차 정도만 대접해도 좋을 것 같은데 준비해야 될 게 훨씬 많다는 거죠. 네. 근데 또 한국에서는 차만 내주면 뭔가 또 그게 실례이지 않을까 싶어서 더 준비하는 건데, 네, 요즘은 사실 집들이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다른 문화권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집들이 문화가 있다면 갈 때 선물을 사 들고 가는지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에서는 집들이 초대받았을 때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의미로 네. 화장지나 세탁세제를 많이 선물한 것처럼 네. 베트남에서도 충분히 먹고 편안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 그릇 세트나 컵 세트, 주방용품을 많이 선물합니다. 그런데 꼭 선물하면 안 되는 것은 칼하고 가위입니다. 사람 간의 우정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몰라서 칼하고 가위를 선물하게 되면 집 주인이 손님한테 돈은 조금 주고 그 선물은 받습니다. 한국도 그렇더라고요. 칼을 받을 때는 돈을 좀 주고 받고 이런 문화가 있던데 비슷하네요. 네. 네. 중국은 어떻죠? 중국도 베트남처럼 이렇게 가져가지 말아야 될 선물이 있습니다. 이제 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위, 칼하고 시계입니다.
시계 같은 경우에는 장례를 치른다와 중국식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로 시계를 선물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게 지인이나 손님들을 초대해서 집에 와서 식사를 하는 거는 이렇게 축하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냄비를 데우고 요리를 해 먹음으로써 집안에 사람의 기운과 온기를 더해준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뭐 중국 역시 한국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중국이나 베트남 친구를 초대한다던가 아니면 자신이 이 외국인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다던가 할 때 알아두었으면 좋겠는 팁이 있다면 전해주시겠어요? 중국 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숟가락보다는 젓가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밥그릇을 입에 가까이 이렇게 대고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첫 번째는 음식이 떨어지는 거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 네. 또한 밥을 맛있게 먹고 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친구 초대를 받고 손님을 갔을 때 중국의 젓가락 문화를 함께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지연 씨는요? 저희 가끔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식사 대접할 때 여러 가지 음식 준비해야 하고 그릇과 접시에 따로 사용하기 때문에 네. 안 그래도 번거로운 일 너무 많습니다. 초대받는 입장 저도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네. 근데 베트남에서는 음식 한두 가지 맛있게 해서 큰 그릇에 담아놓고 여러 사람 조금씩 덜어서 먹기 때문에 뒷정리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 친구 집에 초대받은 때 음식 한두 가지 있더라도 손님 대접을 소원해서가 아니라 좀 문화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아두면 좋겠네요.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손님맞이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또 다른 문화권이지만 비슷한 점도 있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